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사샤입니다. 와! 얼마만이야. 그러게요. 중간에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거의 한 2달 만에 녹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에 참여하고 또 우리 멤버들 보니까 또 새롭고 좋은 것 같네요. 오늘 녹음에는 누가 함께 할 예정인지 각자 자기소개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밥솥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야망연습생 진희입니다. 우와. 자기소개가 언제 바뀌었죠? 꽤 됐어요? 8주라는 시간 동안 당신이 안 오신.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챙겨 듣고 있긴 한데 약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명이서 녹음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3명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하다 할까 되게 어색하다 할까 약간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에피소드가 업로드될 날을 기준으로 아마 수능이 마무리됐을 건데요. 또 일단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당금이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번씩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네, 벌써 이제 수능 시즌이 다가왔다니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 게 이제 막 체감이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팀플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핑계로 좀 내려놨던 운동을 얼마 전에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제하랴 기말 준비하랴 맞아요. 다시 뭔가 계속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쿠쿠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오늘의 근황을 전해드리자면 어제 친구들하고 밖에서 만나서 놀다가 갑자기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고 말았지 뭐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학숙에 돌아와서 지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그래서 몽롱한 상태로 첫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명 다 텐션이 약간 그쵸? 기묘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했군요. 이상해. 저도 저는 사실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너무 바빴거든요. 연구실 생활하고 막 아침에 그러니까 뭐 한 7시에 일어나가지고 갔다가 뭐 12시 되기 전에 자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네, 계속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좀 시험이 끝나고 뭔가 밴드 같은 것도 하나를 영입을 당해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공연을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오늘 어차피 못 오시겠구나. 홍대에서 공연을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근황 더 내년에 제가 군대를 가잖아요. 맞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는지가 나왔는데 좀 그래요. 이게 가기가 싫다. 한숨이 깊네요. 그러게요. 가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가서 죽지는 않을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 고민이 요즘의 근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근황을 들어봤는데 네, 우리 모두 남아있는 11월도 무탈히 잘 보냈으면 좋겠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이제 이번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맞아요.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번에 계획 세운 것들 다 아마 지키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싱크대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대학교. 크크 왔네? 뭐야 왜 이렇게 급하게 왔어? 아니 교수님이 또 강의 자료를 수업 직전에 올려주셔가지고 프린트해오느라 지각하는 줄 알았네 정말. 그렇게 매번 프린트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 자료량도 많고. 맞아 나도 그래서 태블릿 샀어. 확실히 편하던데? 피대비에 필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교수님 저는 태블릿 없다고요. 나도 태블릿 하나 사야 되나? 네, 이렇게 녹음마다 거의 상황극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지 저 빼고 다들 상황극 전문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요.
조금 전에 들려드린 상황극에서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싱크대에서는 바로바로 스마트해진 강의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해진 강의실이라 함은 교재나 프린트된 강의 자료에 손으로 필기하던 예전과 달리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요즘의 강의실 풍경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스마트 기기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언제 어떤 계기로 구매하게 되셨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노트북만 쓰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노트북으로 대학교 때도 춤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하다가 대학교 이후에 구매하게 된 기기는 작년에 영상 편집할 일이 있었는데 제 기존 노트북은 사양이 안 돼서 맥북을 구매해가지고 영상 편집도 하고 지금 수업도 들으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만 2개다. 네. 근데 이제 하나는 거의 이제 갔어요. 맛이.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라 오래 썼어요. 네, 아주 느려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쿠쿠랑 비슷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입학한 지가 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몇 번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과제랑 이제 비대면 수업 때 강의 듣는 용도로 썼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태블릿이 있는데 그거는 한 2학년 때 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의 자료 위에다가 필기하는 편이라 프린트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서 쓰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뭐 태블릿이랑 같이 쓰는 블루투스 키보드랑 그다음에 부모님이 사주신 워치가 있어요. 워치는 사실 강의에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딴짓하는 데 쓰죠, 사실. 그렇죠. 생태계가 하나가 완성된 것 같은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노트북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학년이니까 5년째 노트북을 하나를 쓰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입학 발표가 나고 나서 대학생들 요즘 태블릿으로 많이 공부한다던데 약간 혹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그냥 그 사과 패드를 하나 사가지고 펜슬도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 읽는 데 쓰고 뭐 강의 자료에 필기하는 데도 쓰고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노트북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패드도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들 공부할 때나 강의 들을 때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뭔가 어떤 공부를 할 땐 이런 걸 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주로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들 위에다가 이제 필기할 때 그 태블릿에 있는 노트 어플 가지고 쓰고요. 그리고 제 전공 수업은 논문 읽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여러 개 다운받아서 다 PDF로 싹 열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랩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전 또 나중에 시험 기간 돼서는 필기한 거를 손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으로 정리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또 노트북을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패드로 필기한다고 할 때 진짜 그 펜슬 가지고 그 손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태블릿에 그 타이핑을 하는 식으로 뭔가 강의 자료 위에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보통? 저는 무조건 손. 오.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공부는 그래도 손으로 해야 한다는 손이 맛있다. 철칙이. 맛있군요. 그럼 쿠쿠는 어때요? 원래 저는 자료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그 위에 필기하거나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필기하는 식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두 과목 빼고는 다 노트북 필기로 갈아탔어요. 수업 자료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PDF 자료를 올려주는 수업은 왼쪽 한 편에 PDF 파일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워드를 띄워놔서 필기를 하는 것 같고 뭐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다 하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각 슬라이드에서 뭐 어떤 거 했는지 간단히 정리하기도 하고 뭐 다른 과목은 구글 독스 정리하기도 하고 아주 과목마다 다양하게 난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그거 다 모으느라 내가 어디에 필기를 해놨었지 모으고 이번에도 또 어떤 건 종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노트북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재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이렇게 필기하는 분들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그 워드에 따로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뭐 필기를 추가적으로 한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만 따로 정리를 해두는 건가요? 그것도 과목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뭔가 PDF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그걸 아예 딴소리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다면 그 교수님 말씀만 적고 어떤 분들은 PDF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PDF를 싹 다 긁어 모아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문장 밑에다가 약간 작게 더 덧붙이는 식으로 필기를 하기도 하고 수업 스타일에 맞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거를 지금 11월이잖아요. 이제야 그렇죠. 좀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9월, 11월에는 그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스타일이. 절반 이상 하면 됐죠. 뭐 시작이 반이고 이제 절반 맞아요. 하면 완벽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약간 무지막지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과목도 있고 아니면 뭔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런 강의도 있어가지고 정말 저도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지막지하게 외워야 되는 강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거 약간 저만의 경험일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를 읽으세요. 맞아. 그래서 저는 필기를 굳이 안 해요. 그냥 강의 자료를 태블릿에 띄워두고 또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또 그 스플릿뷰 열어가지고 딴짓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강의의 경우는 필기를 거의 안 하고 토론 같은 거 하는 강의의 경우 그 교환을 올려주시잖아요. 그거에 이제 뭐 한쪽엔 그 정보를 찾아보면서 한쪽은 그 필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내가 말해야 되는구나를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때 정보를 찾을 때 물론 정보만 찾는 건 아니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저는 주로 노트북으로 필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태블릿도 가끔씩 쓰긴 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은 다들 전자기기를 활용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변화가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다 PPT 같은 거 보고 실제로 필기를 똑같이 베끼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저희 이전에 1학번 분들이랑 또 저랑 쿠쿠 같은 2학번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이의 새내기 시절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강의실의 풍경이 조금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새내기 시절에는 복사대 있잖아요. 네. 거기 줄이 정말 길었어요. 수업 전에. 모두 다 거기 서가지고 막 나 늦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프린트 하려고 다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무조건 그 PPT를 PDF로 바꿔서 거기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종이에다 필기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했거든요. 복학하고 나서 학교에 딱 오니까 진짜 태블릿 없는 사람 찾는 게 더 맞아요. 어려울 정도로 강의실에 태블릿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보다 오히려 요즘엔 또 태블릿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몇 년 전하고 지금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되게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사이에 많이 변화가 생겼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교과서라 하나요? 그 전공서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태블릿을 함께 책상 옆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제가 듣는 강의 중에 하나는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 노트북 쿨러에 이렇게 노트북을 세워두고 옆에 태블릿을 세워두고 옆에 전공서를 세워두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이 계셔요. 다 독서대 활용해가지고. 눈이 세 개인가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뭔가 하나만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요즘 그렇게 뭔가 같이 쓰거나 아니면 태블릿만 쓰거나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진이랑 같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복사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제가 1번 그냥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필기가 필요한 강의를 들었던 거는 지난 학기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학기에 들었던 수업들은 매번 수업 자료를 올려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를 싹 다 모아가지고 책을 이제 구매하도록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 제가 듣는 수업들은 다 매번 수업 자료를 업로드해주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95%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 제가 손필기를 하면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랬던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그러니까 이제 100%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뚝심을 버리셨군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저는 사실 저랑 쿠쿠랑 같은 학번이긴 하지만 입학할 때부터 스마트 했잖아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코로나 학번이고 시작할 때부터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어떻냐면 앞에 노트북으로 줌을 켜두고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뭔가 전공서를 옆에 두고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대면일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럼 태블릿 하나 이제 키보드 딸린 거를 들고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방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한동안. 부럽다. 아. 지금 아닌가요? 지금은 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근데 새내기 때는 그래도 저도 아까 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번 태블릿을 필기를 하고 저는 그거를 인쇄를 해서 손으로 다시 예쁘게 필기를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그 프린트 하실 때 한 장이 얼마인가요? 학교에서 하시면? 50원? 50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논문 한 편 읽자고 하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내가 맨날 나가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돈을 주고 해와야 되나가 너무 킹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필기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뭐 타이핑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또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교수님들은 그런 거에 문외한이실 줄 알았어요. 전자기기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토론 수업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교수님과 거의 학생들의 그 vs 싸움인데 교수님이 되게 근엄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태블릿 이 큼지막한 거를 한 손에 들고 한쪽에는 논문 띄워놓고 한쪽에는 그 노트 앱 켜가지고 필기하시면서 교수님이 토론에 참여하세요. 그거 보고 확실히 요즘 달라지긴 했나? 약간 그거 보면서 좀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교수님들도 딱 그 코로나 비대면 수업 그 기간에 많이 발전하신 느낌? 왜냐면 진짜 저희 아빠보다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도 뭔가 첫 해보다는 둘째 해 때 확실히 맞아요. 좋아지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론 아직도 그냥 뭐 PPT만 띄워두실 줄 아는 분도 계시지만 교수님에 따라가지고 다른 경우도 많다. 이게 제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이제 이렇게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학습을 할 때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는 것 같나요, 요즘? 저는 아까 샤샤가 한 말에서 답이 있지 않나. 확실히 비대면 수업을 거치면서 스마트 기기가 무조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 사용이 더 익숙해지고 또 수업 자료 전달 방식도 책을 통한 것이나 뭐 자료집을 제본에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비대면 수업 때처럼 파일로 올려주는 방식이 그 비대면 이후에서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자료를 보는데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이어지지 않나. 비대면 영향이 좀 큰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비대면이 없었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쇄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한 것들이긴 한데 일단 읽어야 하는 자료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약간 루틴처럼 공부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논문 2편을 읽거든요. 한 논문당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럼 40페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전공 수업에서 리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책 2권을 PDF로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한 500쪽에서 600쪽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다 프린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태블릿을 쓰더라도 뭐 하이라이트 칠 거 치고 뭐 캡처 뜨고 그게 좀 더 편하니까 뭔가 보고서를 쓰든 뭐 리포트를 뭐 같은 거죠. 이렇게 하든. 그래가지고 특히나 전 기사회사니까 50원을 주고 한 페이지당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심지어 영어 논문은 그 한쪽에 2페이지 인쇄가 불가능하니까 못 읽으니까 너무 작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수시로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 올려주시고 보충하는 자료도 올려주시고 강의 자료도 따로 올려주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하기가 너무 귀찮아진 것 같다. 한번 태블릿에 길들여지면 못 빠져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도 2가지 이유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방금 쿠쿠랑 샤샤가 말한 것처럼 대학생활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자료도 너무 많기도 하고 막 노트북까지 다 메고 다니기엔 또 무겁고 하니까 점점 좀 더 컴팩트한 스마트 기기를 찾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이유는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쿠쿠나 샤샤처럼 저보다 이제 점점 더 어린 친구들일수록
아예 어릴 때부터 뭐 아이패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자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후배들도 보면은 수업 때 아이패드 쓰고 하더라고요. 자기 거.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써왔으니까 대학 가서도 그 패턴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강의실 풍경이 바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런 전자기기를? 그거를 그냥 진짜 대학생들이 수업 필기하듯이 그 친구들도 모의고사 PDF 띄워놓고 맞아요. 거기다가 하고 그래요. 막 중학생 브이로그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다 쓰던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노트북이랑 태블릿이 같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야자 때 그냥 인강 보는 정도로 애들이 쓰고 수업 시간 때는 그냥 다 책 펴가지고 하는 게 저의 스테레오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신기하네요. 요즘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꼰대가 돼가는구나. 네, 일단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라기보다 저의 경험. 저는 노트북이랑 태블릿이랑 둘 다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겁나 무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보고서를 쓰고 뭔가 문헌 연구할 때도 계속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되면 노트북이 확실히 편하니까 그래서 컴팩트한 게 있어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게 되더라.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혹시 이제 강의실에서 태블릿이나 워치 등 노트북 말고 다른 스마트 기기를 쓰는 패널분들은 이런 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스마트 기기가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좋은 점은 불편하게 프린트 챙겨 다닐 필요 없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태블릿을 쓰지 않았을 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그 복사대 컨디션에 따라 제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주 가던 복사대, 저희 학교에 있는 복사대는 컴퓨터가 2대 있거든요. 보통 다 2대 있긴 한데 만약에 한 대가 고장났어요. 갑자기. 그럼 진짜 미친 듯이 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지각하는 거잖아. 그냥 오늘은 지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날은 프린트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필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파일에 일일이 다 정리해서 다녀야 되니까 점점 가방이 불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했는데 확실히 태블릿을 쓰고 나니까 그런 게 편리해져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때 교수님들은 언제 올려주셨던 거예요, 자료를? 그것도 약간 교바교 케바케였는데 진짜 극악인 교수님들은 예를 들어서 10시 반 수업인데 10시에 올려주고 이러면 제가 집에서 프린트 해갈 수도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가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그래도 친절하신 교수님들은 뭐 전날 밤에 올려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참 힘들었었더랬죠. 저는 전날 밤도 너무 짧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너무 짧아요. 저는 좋은 점은 일단 수업을 듣다 보면 잘 모르겠는 개념이나 좀 헷갈리는 단어 같은 거 바로 노트북 띄워가지고 검색해보고 필기하면서 그 의미 검색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손필기보다 노트북 타자가 속도가 빨라요. 맞죠. 그리고 수정도 쉽죠. 화이트 그렇죠. 필요 없고 질게 필요 없고 백스페이스만 딱딱딱 누르면 지워지니까 그런 점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패드가 없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글이 아닌 표나 막 정체불명의 그림으로 칠판에 판서하시는 교수님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서는 워드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필기하고 싶을 때는 패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미디어 관련 과다 보니까 스토리보드나 뭐 장소별 카메라 세팅, 위치 이런 거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손으로 그리고 찍고 PDF로 만들고 이렇게 과제하곤 했거든요. 정말 번거롭고 내 그림이 되게 개똥 같고 막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패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빌려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안 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고 또 노트북은 정말 무겁고 큽니다. 아무리 요즘에 그렇죠. 컴팩트해졌다고 해도 너무 무거워요. 고등학교 때 책 들고 다니던 걸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트북이 무거워 지금 일단. 그래서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가방에 또 작은 가방에 안 들어가고 넣어도 가방 꽉 차고 하니까 가방도 무겁고 또 백팩밖에 못 메고 다니는 거예요. 또 나 대학생인데 나도 에코백 메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고등학교랑 다를 게 뭔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패드를 원할 때가 적어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사야 되겠어요? 아, 살 이양이 있나요? 그래서 한 40%? 그 애매한 40%는 뭐죠? 50, 뭐 한 60도 아니고 40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해요. 이제 한 아, 졸업할 때쯤 한 그럼. 100%를 찍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필기의 양이 되게 중요한 과인데 저는 인문대도 다니고 사회대도 다니고 이러는데 일단 그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좀 더 같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다가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느낀 건데 그 뭐 물론 노트북도 돼요. 노트북도 되는데 그 네이버 뭐였죠? 클로버. 클로버 노트? 네, 그거 같이 이제 음성을 녹음함과 동시에 그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수업 때 딴짓하면서 그거 녹음 딱 해놓고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따로 기사 와서 필기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의 응용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게 약간의 장점, 좀 좋은 점. 그리고 사실 없을 때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가 아쉬운지를 아직 모르겠다. 가 저의 결론인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제 강의실 안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강의실에서 불편했던 점도 혹시 있었나요?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점은 강의실 내에는 충전할 데가 딱히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진짜 그런 꿀자리들 가끔 벽이랑 가까운 자리들은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막 3연강, 4연강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지막 수업 때쯤은 진짜 얘가 막 꺼질랑 말랑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종이에 필기할 때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점들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의 문제점일 수 있는데 스마트 기기는 어쨌든 공부용으로 쓰는 거니까 핸드폰이 아니니까 교수님이 딱히 쓰는 거를 제지하시는 분들이 별로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켜놓고 뭐 카톡을 반쯤 켜놓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샤샤가 얘기했을 때 놀란 게 클로버 노트 영강 들을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 영어도 그거 해줘요. 그래가지고 영어 강의 들을 때 가끔 이제 좀 귀를 잠깐 닫고 싶다 이럴 때 클로버 노트 켜놓고 이렇게 딴짓하다가 또 이럴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약간 집중력의 문제가 또 있지 않나. 꿀 정보를 얻어가네요. 제가 괜한 걸 알려줬나요? 근데 그 한국어 강의를 딱 그 하잖아요. 뭔가 좀 띄용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 들어가지고 얘가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 분명히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약간 답이 없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일단 딴짓을 할 때 교수님도 딱히 제지를 안 하고 그리고 저도 그게 눈치가 안 보니까 죄책감이 덜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군 이러고 그냥 다른 저널 보고 이러거든요. 어머, 되게 생산적인 딴짓이네요. 샤샤는 기사를 보내요. 전 카톡을 보는데 저도요. 친구가 없어서 톡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슬퍼졌지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문제점 가져왔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문제는 제 문제이긴 한데 자꾸 카톡을 하게 된달까? 이제 노트북으로 사자를 치면은 교수님은 필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실 텐데 사실은 열심히 카톡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딴짓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수업 방해 요소들도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맨 뒤에 자주 앉거든요, 자리에. 왜 웃죠? 좋죠. 좋아요. 좋아요. 잘 안 보긴 하는데 좋아요. 네. 그래서 보는데 다양해요. 웹툰을 1시간 내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넷플릭스를 1시간 내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어떤 분은 농구 영상을 반쯤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다양해서 약간 좀 안심이 돼요. 맨 뒤에 앉으면 다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구나. 나만 안 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다른 문제점은 교수님들께서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모두가 다 패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딱 그 상황극처럼 강의 자료를 너무 수업 직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미리 인쇄를 해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수업은 자료에 필기를 못하고 다른 데 급하게 대강 필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교수님한테 말씀까지 드렸었거든요. 저는 패드가 없어서 직전에 올려주시면 인쇄를 못해요. 그래서 자료를 하루 전에라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수님들도 익숙해지니까
또 그렇게 인쇄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편리하지 않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밈이 있잖아요. 강의를 들어갔는데 뭔가 그 필기할 시간이었는데 필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 분명히 이때 뭐가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아까 말했던 강의들 중에 읽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 거의 떼강인데 저희 학번이랑 밑에 학번이랑 근데 애들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넷플릭스를 보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유행인 게 노노그램이라고 아세요? 모노그램? 그 약간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 막 아.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그림 만드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귀엽다. 1시간이 순삭이래요 하나 하면. 그래서 애들이 단체로 옆에서 그걸 하는 거 보고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게 저희 일건데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학생들이 요즘.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스마트해진 강의실과 관련해서 당금이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2부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의 생각 모두의. 와, 되게 무미건조한 노래였어요. 진심이 담겼었는데. 저도 진심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잘했어요. 네, 축하드려요. 잘했어요. 칭찬해요. 네, 그럼 이제 모두의 생각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앞서 1부에서 이야기 나눠봤듯이 최근 대학 강의실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점차 종이에 필기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종이 대신 전자문서,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 영수증, 종이책 대신 전자책이 등장하고 있는 페이퍼리스 현상이 강의실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질문은 각자 미리 주변 대학생들의 생각을 받아오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듣고 싶었던 수업이 있어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부터는 온리 종이 필기만 허용한다고 공지를 하셨다면 이걸 들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답변이. 저도요. 어때요? 저는 일단 어제 같이 밤을 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두 친구 다 의견이 똑같더라고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한 명은 듣고 싶은 수업이라면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고. 이전에도 패드 없이도 듣기 싫은 수업 종이 필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듣고 싶은 수업 종이 필기쯤이야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른 친구는 오히려 노트북을 집중력을 산만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딴짓하는 요인이라고. 현재 자신은 2시간 내내 노트북으로 오늘 뭐 먹지? 어디 여행 가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이번 학기까지 또 저는 종이 필기를 해봤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교수님이 종이 필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료도 미리 빨리 올려주시지 않을까요? 뱉은 말이 있는데. 그쵸. 양심이 있으면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내용도 그렇게 달달 안 적어도 될 것 같은 수업이니까 그런 방식을 택했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만 종이 필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업 듣는 학생들 모두가 종이 필기 한다면야 특별히 분리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노트북도 안 들고 가도 되고 가볍고 좋습니다. 좋네요. 지금 딱 들어봤을 때 쿠쿠의 마인드. 난 종이 필기 익숙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일단 뭐 디스어드밴티지는 없겠구나 나한테. 맞아요. 그거예요. 다 같이 한다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좀 그러면 종이 필기를 연습해 오든가. 이런 마인드. 연습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 초중고 내내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고 진이는 어때요? 제 친구들은 좀 답변이 갈렸어요. 음. 이게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건 강의 진짜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시각 자료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종이필기 시킨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그 그러네. 그 교수님은 단단히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방금 교수 놈이라 하지 않았어요?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전공 수업이면 절대 못 듣는다. 그러겠다. 그냥 진짜. 책 내야 될 정도로 거의 프린트를 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못 듣는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후쿠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태블릿 없이 종이에 필기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다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영어 강의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영강이다 그러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도 못 쓰게 하시는 거면 사전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1학년 때 좀 그때 당시 제 영어 실력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 영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태블릿이 없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쓰는 거였는데 그 교수님은 스마트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예 금지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뭔가 약간 눈치 보이는 거 있죠. 핸드폰 사전 찾아보기 눈치 보이는. 그래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수업만 아니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사는 아닌가 봐요. 저요? 근데 저도 별 생각이 없긴 해요, 사실. 그냥 뭐 듣고 싶은 듣는 거가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데 저는 어제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스토리에 이거를. 근데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받아왔는데 그 거의 반반으로 갈리긴 했어요. 이거를 이런 강의를 듣겠다고 한 사람이 한 16명 정도 됐고 듣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14명 정도 친구 됐거든요. 많은데? 네. 왜 없는 척하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해준 애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전선이면 그냥 피하고 교양인데 꼭 듣고 싶은 거면 들어라. 왜냐면 전선은 너무 해릴 거다. 그 약간 교수가 이상할 거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김디디라는 분이 저한테 또 길게 보내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보자면 노트북 없었을 때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공부 어떻게 했삼? 죄송. 어차피 노트북 허용해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 손필기로 속도 따라가기 힘들면 녹음 같이 하셈. 나 같은 경우는 필기하다 놓친 부분 있으면 거기다 빈칸 쳐놓고 녹음 시간 적어둠. 그럼 나중에 놓친 부분 채우기 쉬움. 이렇게 보내줬고요. 또 필수 강의가 아니라면 좀 더 다른 강의 찾으면 되겠지만 꼭 들어야 하는데 고민되는 이유가 타이핑 안 된다는 이유 하나라면 반성하라고 보내줬어요. 디디는. 매섭다. 그리고 안 듣는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유가 궁금하다고 왜 굳이 이렇게 길을 꼰대같이 이렇게 교수가 제안을 해두냐.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교수가 이상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의견인 거죠. 이것도. 그리고 또 그 우리 김지지 씨께서 딴짓을 못해서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지지 나와요. 그래서 되게 근데 뭐 생각보다는 많았다.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 반반으로 갈리는 거 보니까 나름 뭐 괜찮아 하는 것 같긴 하더라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페이퍼리스 학습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1인당 1개씩 지급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개인 기기를 가져와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하는 페이퍼리스 학습,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나요? 저희 먼저 긍정적 효과부터 얘기해 볼까요? 되게 저는 부정적이도 많게 적어와가지고 말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스마트 기기보다는 종이로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법에 대한 호기심이랑 이런 신기함으로 인한 흥미랑 관심 정도가 있지 않을까. 스마트펜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것저것 적어보고 기능들을 써보면서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 효과일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뭐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짧죠. 그러니까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눈앞에 시각적인 자료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확실히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두 가지는 일단 방금 직전의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또 이것도 얼마 전에 직접 실험을 하려고 선행 연구를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그 영상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 자료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 학생들이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다. 반면에 단점,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만해가지고 학습 성과의 상승에는 큰 의미가 없더라.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영상으로 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실제로 학습 성과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전후에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우리가 전자기기를 활용한 공부라는 게
전자기기를 활용하지 않은 공부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냥 책을 뭔가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태블릿으로 필기하면서 듣는다 이거랑 그냥 종이책이 필기하면서 듣는다랑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전자기기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거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학습이 되어야지 이게 진짜 스마트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또 이 초중고는 교재가 나오잖아요. 대학생들은 큰 이유가 이제 교재 때문인데 그 친구들은 종이로 다 받으니까 대체 어떤 이유로 이걸 쓰는 걸까?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본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도 논문인데 이거 나중에 뭐 레퍼런스 블로그에 올리든지 할게요. 실제로 전자기기나 종이로 뭔가 책을 읽는 거 이거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대신 유의미했던 거는 뭔가 그 글이 제시되는 형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논문에서 어떤 것까지 언급을 했냐면 뭔가 세대 같은 것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년 독자의 경우에는 정독을 통해서 이제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문자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중심이 되었고 그게 좀 더 익숙한 세대라면 청년들 아니면 뭔가 청소년들은 조금 산만하지만 하이퍼링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타고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나 아니면 뭔가 사전을 검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 간의 관계를 살피는 추론적인 텍스트 이해를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쭉 제시된 글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정리돼서 단락마다 뭔가 정리되고 하이퍼링크가 있는 텍스트인지 이런 게 조금 더 학습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보다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전자기기를 활용하기만 하면 좀 스마트한 거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더 가미되어야 스마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마트한 학습은 방금 샤샤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를 즉각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스마트 학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는 사실 그 페이지 안에 물리적으로 제공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부가적인 건 선생님이 준비를 해야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학생들한테 뭐 크롬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돼서 그 안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뭐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들을 학생들이 직접 탐색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제공된다거나 선택지가 좀 늘어나 있으면 확실히 그거는 종이책으로 하는 공부보다 뭔가 좀 더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것도 다른 연구긴 한데 여러분 인강 많이 들으시나요?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고등학교 때? 들었었죠. 고3 때? 네, 그 인강을 듣는 것과 인강을 듣지 않고 뭔가 동일한 내용의 해설지를 가지고 자습을 하는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습을 할 때 학습 효과가 더 높아요. 실제로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응용을 해보자면 그냥 주어진 책 가지고 뭔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까 진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뭔가 크롬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찾아서 하는 공부가 실제로 학습 성과에 더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었고요. 쿠쿠도 뭔가 더 할 말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어렵죠. 그냥 바로 부정적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저는 저희가 이제 질문했던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스마트 기기로 해야 되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학습과 학교에서 지급되는 그런 기기였다면 부정적은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런 학교가 그렇죠. 요즘엔 다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이 아닌 다른 길로 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저는 고3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휴대폰도 걷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허락해줬어요. 인강 들으라고. 그래서 저 반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다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강의를 듣겠다고 했는데 그 패드로 뭐 어몽어스 같은 게임을 하거나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그림도 그리면서 노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패드가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놀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학습에 어려운 방해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더 다른 우려되는 점으로는
패드를 학교에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좀 이게 일반화되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패드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없다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형편이 안 되는 자신의 상황을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격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된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고3 때는 3분의 1이라 했잖아요. 저 연년생인 동생 때는 절반 이상이 가져와서 저희 동생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만 없었다고 했고 그 다음인 제가 아는 언니 동생은 그 친구 빼고 다 있다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친구는 샀을 수도 있어요. 자기 빼고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사야 되는 기기가 학교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부모님이 쉽게 사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이야 이제 자기가 필요하면은 뭐 알바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만 또 지금은 고등학생 중심이지만 점점 이제 중학생으로 내려오고 초등학생으로 내려오고 할 텐데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패드가 아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필수화되는 거는 그건 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질문처럼 학교 측에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지급하는 방식의 페이퍼리스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의 패드 학습법 유행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전 학습법보다는 일단 이런 격차 문제가 더 애들한테 가깝게 다가올 것 같아서 좀 이게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맞아. 이 약간 뭔가 선망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또 다른 부분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약간 도구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로 뭘 할지가 약간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교육 환경인 것들이 많잖아요. 학교만 해도 뭐 약간 타이틀 같은 거 있죠. 뭐 스마트 학교 이런 거 교육청에서 붙여주는 타이틀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도 뭔가 이렇게 실상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유의미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학습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페이퍼리스 학습을 논하기에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들 되게 현실적인 제도를 생각을 해오셨네요. 저는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도 이것도 논문인데 구글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뭔가 저희가 구글에서 뭔가 여러 개를 찾아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위치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잊어버린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에 기반하자면 조금 더 산만하게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전자기기에서 뭔가 기억력의 감퇴나 뭔가 단순 암기의 그거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또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런 전통적인 많이 잘 기억하는 학습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하는 교육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뭔가 어디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좀 더 주된 학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지금의 고등학교의 뭐 입시 위주의 교육과는 좀 동떨어져 있겠지만 적어도 한 대학교쯤 되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초중고에서도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이었어요. 뭔가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암기 수업보다는 실제로 실험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과목이 좀 더 많고 실제로 거기서 배워가는 게 더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전자기기가 필수잖아요. 뭔가 자료 찾고 정리하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조금 초중고 때 미리 겪어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진짜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학교 측에서 애들이 사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애들이 에어드랍으로 그런 학습지 그런 안내문 같은 것도 쌤한테 싸달라 그런대요. 싸주신대요. 우와. 그 있는 애들한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몇몇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 주고 시작을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지 몇몇한테만 그렇게 되는 거는 약간 공교육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학원도 아니고.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진짜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진짜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페이퍼리스 시대로 갈 만큼 모바일 통장, 스마트 영수증, 아이패드 등 점점 종이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들어볼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자꾸 한 교수님이 자꾸 저랑 겹쳐서 보이긴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공부는 무조건 손이다. 무조건 손을 움직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소근육을 움직이는 게 사실 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주워들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너무 편한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꼰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예 모든 게 대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아날로그적인 방식 지금 제가 하듯이 패드에다가 손필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합쳐지는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종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정리해둔 거를 인쇄해가지고 종이에 글씨를 쭉 읽곤 하거든요. 뭐 시간이 아주 부족하지만 않으면. 저는 그렇게 인쇄해서 보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더 잘 읽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노트북 화면에 있는 글을 읽는 것보다는 인쇄해서 읽는 게 더 가독성이 좋다고 하기도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종이랑 스마트 기기가 혼용되어서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어 가는 범위는 점점 확장되긴 하겠지만 종이 없이 공부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종이는 남아있긴 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인데 이건 다 종이로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 건지는 그럴 수도 모르겠네요. 있어요. 저희가 네. 이미 종이 세대여서 맞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음. 그렇게 익숙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대체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과도기니까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것도 문제 있지 않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밑에 세대들은 아마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말했던 그 앞으로의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의 지향점이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밑에 세대들에서 뭔가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가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지향점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그냥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물론 아날로그적인 뭔가 손으로 하는 뭐 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아마 그냥 저희 세대의 공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오늘 녹음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들 녹음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제가 싱크대 녹음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녹음했던 게 싱크대였는데 그 연애 리얼리티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고디바랑 문화살롱만 하다가 싱크대는 조금 오랜만에 와가지고 약간 이런 평소보다 딥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또 색다른 느낌이었고 또 샤샤도 오랜만에 만났고 쿠쿠도 기획회의 이후로 또 처음 맞아요. 보는 거여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좋았어요. 저도 싱크대 녹음할 때마다 되게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고 오늘은 또 샤샤의 논문 퍼레이드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들어보기도 하고 또 상황극 나왔던 것처럼 너무 제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얼마 없다는 패드 없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 열과 성을 내면서 녹음에 참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싱크대 녹음이 참 오랜만인데요. 야, 녹음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였구나를 새삼 느끼고 또 사실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좀 더 많이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게 약간 있고요. 그래도 오늘 녹음 꽤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고디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변화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적응을 요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아날로그와 편리하고 새로운 디지털 사이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익숙하던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향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지금, 여러분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DJ의 샤샤, 대본의 지니, 패널의 쿠쿠. 진이었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쉬게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